이번 주에 이 지수, 이 급등과 급락 어마어마하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고, 사상 최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틀 연속으로 10%대 하락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좀 작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때 어떤 체감을 보면은 그때가 더 심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틀 연속으로 10%대 하락했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10몇 프로 또 상승하고 조울증 걸리겠어요. 그러게. 급발진을 했다가 그 급브레이크 걸렸다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비이성적 투기에 의해 가지고 올랐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금 비중이 좀 작을 경우에는 좀 현금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현금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크게 흔들릴 상황 같지는 않고 저는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그 황 팀장이랑 같이 진행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달은 어쨌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뭐 끝났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나면은 다시 한 단계 전 더 오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무지하게 받았어요, 저도. 그렇죠. 네. 아니 이번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증권사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멘탈이 나가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저도 웬만해가지고는 안 흔들리는데 이틀째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계속 혼자 이제 곱씹었던 말. 저도 그 라이브 방송 이게 말이 돼요? 나도 그 말 여러 번 했어. 이게 누구나 아마 그 말을 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이가 없어서. 근데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지금 자금이 역대급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마지막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사실 이제 뒤늦게 이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ETF 쪽으로 레버리지로 또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이제 손절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반대 매매도 실제로 많이 나왔고 그렇죠. 이틀째 10% 급락한 날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같은 거 신용을 막아놨더니 그걸 또 주식 선물로 또 사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이제 반대 매매 나가고 이러면서 시간대별로 이제 급락해버리고 하면서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앞으로 장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2,500에서부터 지금 5,000 거의 6,000이죠. 6,000까지 올라올 동안 지켜보다가 뒤늦게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포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또 원금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빠질 때 어떤 외부 노이즈에서 빠지면은 그 충격만큼 빠지는 정도였었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좀 배가 돼서 빠지는 그런 현상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서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이거 진짜 고점 찍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좀 중심을 잡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진짜 뭐 노무라의 말대로 7천, 8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이 가득했다가 맞아. 6천은 오바야. 이런 분위기로 싹 바뀌고 지금 이제 5천 선에서 이게 박스권에 갇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얘기보다.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왔을 때가 제가 수년 내 최고치를 찍었을 때예요. 제 주력 종목들이 막 다 신고가 가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올라가는데 근데 또 팔기는 그렇지. 너무 강하니까 팔자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렇지. 추세가 살았는데. 뭔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뒷맛이 좀 개운치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방송하면서 3월은 아무래도 코스닥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서로 얘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포트 리밸런싱을 좀 진행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리밸런싱 하기도 전에 그냥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장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리밸런싱을 말씀드렸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제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모든 지표가 과열이었었고요. 네. 그 삼성전자 뭐 십몇칠 동안 올라가고 뭐 이거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고 주장을 해도 그걸 이제 PBR로 지금 평가하냐, PER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사실은 단기 고점 왔다 안 왔다 그런 말도 있는 판국인데
조금 오버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저는 사실은 주말간에 이제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해가지고 거래소 쪽은 지수는 좀 상단이 네. 최소 한 달, 길게 보면 한 3개월 정도는, 한 개 분기 정도는 막혀가지고 박스권이 될 것 같고, 그 박스권 상단은 6천대고 하단은 이틀 만에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살짝 멘붕이 왔었던 건데, 그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그 구간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었던 거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방향은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또 액티브 ETF 출시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 인덱스 지수로 베팅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액티브로 움직이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확실히 종목 장세의 가능성을 좀 연출시켜줄 가능성. 예,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코스닥이 좀 나을 것 같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이런 쪽이 추가적으로 뻗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뭐 갑자기 방산주는 지금 호르무즈 때문에 급등했지만 뭐 조선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좀 그동안에 좀 쉬고 있었던 섹터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돌게 되면 이 지수가 아무래도 크게 뻗지는 못하거든요. 그쪽은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인의 매도 뭐 간략하게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다 그 걱정이에요. 왜 이렇게 매도하지? 지난주에 뭐 7조, 5조 뭐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뭐 한 2조 가까이 코스피 매도했고요. 코스닥도 한 4천억 가까이, 선물도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파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네. 일단 안전자산을 찾으려고 하는 선호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빨리 뺄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수익이 많이 난 걸 다른 데는 다 빠지는데 우리만 올랐잖아요, 또. 그러면 그쪽에 대한 팔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클 거고. 근데 올라가는 그 축이 뭐였었냐면은 반도체였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노이즈가 있는데 같은 논란에서 엔비디아가 저수익이 계속 될 수 있겠어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그 논리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 쇼티지가 어떻게 되고 내년이 어떻게 되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좋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엔비디아가 결국은 빅테크 쪽의 자금들이 부족해져 가지고 투자를 조정을 한다. 그럼 엔비디아가 데미지 입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 이쪽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에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계산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유난히 강했었던 한국물에 대해서 황금성도 좋고 또 AI하고 관련해서 AI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유독 강하게 올랐었고 당연히 팔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이머징 마켓 가운데서도 이 황금성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질 때 꼭 우리가 남의 나라 것까지 덤태기 써가지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익이 또 역대급으로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같이 맞물려가지고 빠지다 보니 거기에 더해가지고 개인들은 또 그걸 죽어라고 받아냈었고 그러니까 비싸게 더 팔게 나왔으니까 더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가져올 그 앞으로의 그 우리 증시 흐름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거 꼭지에 들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이거 빨리 수익 실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 사이클을 AI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 증시가 3번에 걸쳐 가지고 재평가를 받고 퀀텀 점프를 했는데 80년대 중반에는 3조 현상에 의해 가지고 특히 N고에 의한 약달러를 우리가 고스란히 수혜를 받고 점프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수가 10배거가 났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중반 들어갔을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우리가 중국에다 물건을 엄청 팔면서 지수가 또 600대에서 2000을 넘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꼼짝도 안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게 이유가 결국은 AI 쪽에 메모리 쇼티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AI 사이클로 올라왔는데 그럼 AI 사이클로 올라왔을 때 각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
시장에 패자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IT 버블을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IT 버블 때는 그냥 신기한 기술을 보는데 거기에 누가 더 투자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소위 말해서 가입자를 끌어들이느냐 무료 회원들 그 싸움이었는데 나중에 돈이 말라버리니까 우리 유료화 해야 됐는데 하는 데부터 망했고 그 뒤에 그런 회사들 망한 다음에 나머지 살아있던 회사들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유료화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AI 지금 투자하는데 아웃풋이 안 보여. 근데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AI 투자라는 게 맨날 우리가 컴퓨터로 챗GPT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실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북을 위시해서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공장에서도 AI가 이제 도입이 돼서 DX가 AX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거 상용화는 일정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28년부터 양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됐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 그로 인한 수익 증가, 원가 절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지금 장악하려고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안 출연했는데 거기에서 경쟁을 하다가 나는 일단 뒤로 빠지겠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쉽게 못 한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 회사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돈을 벌어요. 많이. 엄청나게 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소버린 AI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쑥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여기서 소버린 AI가 안 되는 국가는 국가 내의 모든 데이터가 누군가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 주권 문제도 또 달려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쪽 투자가 남아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AI 경쟁이 지금 우리 힘들어 죽겠으니까 잠깐 휴전하자 한다고 한쪽에서 그래 받아줄게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AI 사이클 이거 계속 되는 상황 하에서는 범피하게 좀 울퉁불퉁할 수는 있어도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수는 지금 끝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요새 이 특징이 그 ETF를 통해서 이제 자금들이 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ETF는 관련된 해당 종목들을 막 매수를 하는 거고 이 패턴의 변화 이게 우리 증시에 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약입니까? 변동성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파생 상품이니까. 네네. 근데 변동성이 심해진다라는 게 사실은 거기에 편입이 안 되는 회사는 또 철저하게 버려져요. 좋은 회사인데도. 그렇죠. 그리고 또 갑자기 움직일 때 보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움직일 때도 있고 또는 특정 섹터가 움직일 때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러면 ETF 안에 있는 것들 그쪽으로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이쪽 ETF 투자를 왜 하냐면은 종목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코스닥 기업들 종목 밸류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평균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가 활성화된다는 걸 감안을 해서 앞으로도 좀 ETF 쪽 움직임을 주목을 하는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